자, 시작해봅시다. 좀 깼어요? 네? 좀 깼어요? 한번.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런 한 말씀 해주세요. 어저께 얘기를 듣다가 그거는 작용이라 그러잖아요. 작용한다. 그 작용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작용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작용은 어디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작용은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 이렇게 그냥 돼요. 어디 나온 게 아니에요. 매 작용은 전부 다 독립된 작용이에요. 단지 독립된다는 말이 좋은데 다른 작용이에요. 그런데 다른 작용이라고 해서 그 자체로 성립되질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이 소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죠? 소리는 요러니까 소리가 요러니까 났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게 아니죠? 그럼 또 어디로 간 것도 아니죠? 응? 그러면 요랬으면 소리가 손에서 나왔어요? 손하고 관계 없죠? 손하고 관계 없어요. 여기가 나오는데 이 소리하고 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응? 소리하고 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소리가 나왔죠. 이 소리하고 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소리가 있으니까 들림이 있어요. 들림과 소리는 또 다른 거예요. 소리가 있으니까 들림이 있지, 소리가 곧 들림이 아니에요. 소리가 없으면 들림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리와 들림이 같은 게 아니에요. 응? 들림이 있으니까 생각이 있어요. 들림이 없으면 생각도 없어요. 응? 그렇다고 들림과 생각이 같은 거냐? 들림이 생각이 아니에요. 들림과 생각은 달라요. 근데 들림이 있어야 생각이 있어요. 들림이 없으면 생각도 없어요. 자, 모든 작용, 들림이라는 작용, 그러면 소리라는 작용, 들림이라는 작용, 생각이라는 작용,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작용이라고 해요. 작용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작용은 있다고 할 수가 없죠. 들리면 어떻게 있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뭔가 알아지니까 있다라고 그러지. 소리가 있으니까 일어났다. 소리가 없으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게 아니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나온 것도 아니죠. 자,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죠.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그것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용이라는 것은 통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랄까, 대성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어디 있는지, 대성 기술론에 있는지, 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상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최상용은 뭐냐? 체라는 것은 실체,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상은 이것에 대한 생각, 요것의 현상, 체의 현상, 요렇게 보인다, 또 요렇다, 저렇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적인 것. 체는 이 내용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리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 어떤 것, 본질, 실체. 그러나 현상은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드러나요. 근데 요 체와 상이 다른 건 아니죠? 다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용, 그래요. 그럼 용은 뭔가? 용은 작용인데, 움직임. 일단, 용은, 뭐라고 그럴까? 일어나고 사라짐이야. 그래서
이 실체에서 뭔가 작용이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파도는 바다라는 체에서 일어나는 용이다 그래요. 응? 그러니까 이 용은, 파도는 바다에서 일어났다가 바다로 돌아가요. 응? 그럼 우리는 이제 파도라고 하는 상, 바다라고 하는 상, 이건 현상이죠. 그래서 체상용을 나눠요. 체상용을 나눠요. 가장 근본적으로 체와 용을 나눠요. 예를 들면 바다는 본질이고 파도는 커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용으로서 어때 이거는 실체가 아니야. 바다가 실체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런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우리는 생각이란 전부 다 현상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실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나라는 것이 자, 전부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느낌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암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자, 어떤 몸 작용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자, 그런데 이 일어나고 사라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실체가 있어. 나라고 하는 응? 그런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본질이 있어. 어떻게 하면 바탕이 있어. 어저께 얘기했던데 그 바탕은 그러니까 이제 파도와 바다를 비유해서 말씀드렸지만 불가에서도 파도와 바다를 비유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바다를 참나로 그렇지. 파도 같은 걸 이제 애고라고 하는 거지. 네, 그렇죠. 예. 그럼 어쨌든 파도라고 하는 어떤 모습, 인식되는 어떤 현상이 있죠. 이걸 상이라 그래. 바다라고 하는 인식되는 상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 바뀌죠. 그러니까 그것은 실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상과 용이 일어나게 된 근거, 바탕, 이걸 갖다가 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한 오해가 있어요. 체상용. 근데 가령 예를 들면 부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체는 없다. 체는 없다. 용이 즉 체다. 그리고 용은 일어나서 사라짐이야. 일어나서 사라짐이야. 사실 실체는 없어. 우리는 바다를 실체시해요. 그리고 파도를 일어나서 사라지는 그냥 현상이야. 이거는 실체가 아니야. 그냥 일어나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야. 바다는 항상 있는 실체라고 생각해요. 아니? 파도나 바다나 다 실체가 아니야. 바다는 항상 있는 것 같아도 그것 또한 파도처럼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현상이야. 파도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야. 파도와 바다가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다르잖아. 그러니까 바다에서 파도가 나오고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바람의 체는 뭐예요? 바람의 체는 뭐예요? 바람은 허공에 있어서 허공으로 돌아가니까 허공이 바람의 체고 바람은 용이고 그리고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개념적으로 이해되는 현상적으로 이해되는 또 바람이 현상적으로 이해되는 이게 이제 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허공이라는 것도 실체가 아니고 바람이라는 것도 실체가 아니고 바람이 허리케인 같은 경우는 어떤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듯이 이 허공이라는 것도 안에 온갖 작용의 현상이지 허공에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전부 생각의 오류다.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는 이 허공 속에서 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물고기는 물 속에 살고 있죠. 자, 물 속에 살고 있으면은 물고기한테는 물 속이 허공인 것 같죠? 응? 자,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 물고기가 이렇게 허공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물 속과 허공 속은 현상이 다르지 실상이 다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허공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원래 바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이 흙과 같아요. 우리는 흙 속에 사는 것 같아도 그럼 물속과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고. 선생님이 지금 박수 쳤을 때 박수 소리가 나온 데가 없다. 그럼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손바닥과 마주치니까 이게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마주침이 있으니까 네. 소리가 있어요. 네. 마주침이 없으면 소리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 마주침이라는 자격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소리인데 이거와 소리는 별개예요. 응? 다른 거예요. 소리가 있으니 들림이 있어요. 소리가 즉 들림이 아니에요. 소리가 들리면 별개예요. 자, 들림이 있으니까 생각이 있어요. 들림이 없으면 생각도 없어요. 응? 그럼 들림과 생각은 같은 게 아니라 별개예요. 자,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면 이런 이치로 일어나고 사라져요. 자,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죠? 응? 그래서 그것을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실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소리는 꼭 우리가 개념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응? 그러니까 그 있다는 뭔가 실제로 있어서 있다가 아니라 알아짐이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짐이 있으니. 근데 이 소리라고 하는 거나 소리라고 하는 거나 바닷물이라고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파도와 바다가 다른 게 아니라 파도가 최고, 바다가 최고, 파도가 상이 아니라 용이 아니라 파도도 체인 동시에 용이고 바다도 체인 동시에 용이고 바다도 체이고 용이고 상이고 파도도 체이고 용이고 상이고 소리도 체이고 용이고 상이고 들림도 체이고 용이고 상이고 자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체와 용이 체에서 나와서 체로 돌아간다. 이거는 생각의 원리예요. 착각이에요. 용이 즉 체고 체가 즉 용이고 이것들이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이 상이야. 그러니까 체상용은 그냥 같은 거야. 그냥 하나야. 뭐가 이 본질이고 무엇에서 나왔다 들어간 게 아니야. 그냥 그 자체야 정말. 알아짐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래서 어디서 와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다 그래요. 어떤 것도 다. 모든 것이 다. 자, 그래서 있다라고 그러지 않아요. 있다라는 이 말은 알아짐이 있다라고 그러는 거지 실체가 있다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체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실상이다 이 말인데 자 뭐라고 그러지? 실상이라 이 말은 반야신경적인 표현을 하면 공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용은 상은 반야신경 이야기는 색, 수, 상, 행, 식 이게 상이에요. 용은 뭐예요? 작용, 색이라는 작용, 물질 작용, 소화 작용, 또 뭐예요? 호흡 작용. 하여튼 뭔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다음에 느낌작용, 수, 느낌작용, 일어나고 사라짐. 상, 생각작용, 일어나고 사라짐. 행, 또 의도, 일어나고 사라짐. 식, 안, 일어나고 사라짐. 자, 이래서 일어나고 사라짐. 이것이 우리가 알아지니까 있는 것 같아서 체라 하기도 하고, 용이라 하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현상적으로 우리는 항상 이해가 되니까 상이라고 그래요. 그 체상용은 체와 용은 용이 체에서 나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용이 즉 체고 체가 즉 용이고 체가 즉 용이고 상이고 용이 즉 체고 상이고 상이 즉 체고 용이 그리고 우리 반야식을 기억하면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자 이게 체상용에 다 적용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무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전부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찰나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져서 항상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무상이라고 해요. 그는 뭔가 일어나고 사라짐이라는 것은 뭔가 불안정하고 불만족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래서 불안정한 이것을 보라 한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 만상의 뭐라고 그럴까? 실상의 성품은 무상무학고예요. 이 사람이라는 이 현상, 우주 만물 만상의 나무, 지렁이, 그릇, 온갖 꽃, 온갖 것은 전부 다 그런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것의 현상이다. 자, 그런데 일어나고 사라지면 뭐예요? 중중무진이죠. 지금 이 상황도 어떻게 돼요? 맹소리 일어나고 사라지고, 바람소리 일어나고 사라지고, 선풍소리 일어나고 사라지고, 배 꼬락소리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게 무수히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게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어떤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럼 들림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의도가 일어나고 사라지고가 막 서로 연계돼가지고, 온 덩어리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의 연기적 덩어리 현상.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선풍기고, 이게 그릇이고, 이게 나무고, 그런 것입니다. 바람이고, 구름이고, 비고, 바다고, 파도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체랑, 따로는 실체가 아니다. 근데 마치, 대승에서는 이게 참나고, 실상이고, 그것은 항상 있고, 허공과 같고, 스크린과 같고, 그래서 아닌 거예요. 자, 그런 것은 없다. 스크린도 없고, 허공도 없고, 그런 것은 없다. 자, 일어나고 사라짐의 현상이 꼭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용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것에 대한 다른 이름들일 뿐이다.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오지도 않고 어디로 가면 없다.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그리고 그런데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 같죠? 이게 계속되는 것 같잖아요. 자, 이거는 바로 소리가 있으니 들림이 있고, 들림이 있으니 생각이 있고 라고 하는 이러한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막 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덩어리적인 현상인데, 이것들이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면 또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면 또 이것이 있고 라고 하니까 꼭 계속되는 것 같고, 뭐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고 움직이는 것 같다는 착각이 난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뭔가 계속성, 이런 것은 전부 착각이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이런 존재는 없다. 그래서 무하다. 사람이란 실체가 아니다. 현상이다. 근데 이것을 착각을 하니까, 나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내 거, 내 의견, 내 생각, 내 가족, 내 나라, 이런 것을 서로 간에 알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불만족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괴로움이 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전부 착각이지, 사실이 아니다. 대승적인 관점이 워낙 이렇게 강해서 마음에서 일어났다, 주인공에 있다, 참나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는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거는 현상적인 이해지, 관념적인 이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지에 있는 사람은 뭐가 무지예요? 가장 기본적인 무지가 바로 내가 듣는다라는 무지예요. 들리는 것을 내가 듣는다 그래요. 내가 듣는다 한다면, 듣는 주체가 있다고 한다면 어때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들려야 되고, 듣지 않으려고 하면 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들으려고 하거나 듣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무 관계없이 들려. 내가 생각하려고 해야 생각이 일어나야 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생각이 안 일어나야 돼요. 그거 관계없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거 관계없이 생각이 나고 사라져. 그럼 도대체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 착각이야. 응? 한다는 건 착각이야. 그러니까 한다는 것은 원래 없는 거야. 그러면 하는 주체도 없는 거야. 근데 그것이 마치 있는 것 같아. 마치 있는 것 같아. 이 착각이죠. 있는 것 같은 그 상태로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지? 꼭 어떤 주체가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응? 그럼 최상용 하면 아주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죠? 무지 기반이니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지. 무지가 없으면 그것은 엉터리 말이다. 만약에 그걸 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 최상용은 다르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로 그렇다라고 착각한다면은, 그건 착각이다. 제일 처음에 그걸 쓴 사람이 어떤 이해에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그것을 채와 용은 채에서 용이 나오고, 용은 채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무지 중에 삼지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만법기일 일기하처. 만법기일 일기하처. 만법이 뭐예요? 만법이 우주 만물 만상, 이게 만법이에요. 응? 많은 뜻도 되지만은 모든 뜻도 있는 거예요. 만법 할 때는 우주 만물 만상, 응? 모든 것. 법은 뭐예요? 일어나고 사라진 대상이자 일어나고 사라진 작용이. 우주 만물은 전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야. 그래서 만법이야. 이게 만법기일 하나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그 하나가 뭐예요? 그 하나가 뭐예요? 만법기일. 만법은 전부 다 현상이야. 실체가 아니야. 만법이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돌아갈 데가 없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실체가 아니야. 그럼 뭐가 그렇게 보여? 뭐가 그렇게 보여? 연기적 작용의 연기가 그렇게 보여요. 그럼 뭐예요? 작용의 연기는, 연기작용이라는 연기의 이치는 똑같아요. 나무든 사람이든 지렁이든 개든 흙이든 쇠든 똑같아요. 똑같은 이치. 그게 하나예요. 그게 온갖 현상으로 이렇게 현상이 드러나요. 그럼 그 하나는 어디로 가? 하나는 어디로 가? 하나는 어디로 가? 일기하처. 어디로 가? 어디로 가긴 그 어디로 가? 그게 그냥 이렇게 보이고 이런 거지. 봐요. 색은 어디로 가? 가긴 어디로 가? 색은 공이지 그냥. 만약 간다면 색은 공으로 가지. 응? 공은 뭐예요? 공이 하나의, 공에는, 실상에는, 뭐예요? 반자성에 보면,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어. 그러나 현상적으로 보면, 눈 따로 있고, 귀 따로 있고, 입 따로 있는 것 같아. 자, 이게 만상이에요. 눈 따로 있고, 귀 따로 있다고 하는 만법이야. 응? 하나는 뭐야? 눈도 없고, 귀도 없는 그 공. 응? 그게 하나야. 그럼 색은 공으로 가지? 그럼 공은 어디로 가?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 공은 다 색으로 드러나. 그러니까 색으로 가는 거야. 만법기를 일기하처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그거는 뭐 화두가 뭐 그렇게 쓰면 화두냐 그러면 아니 바보 같은 놈들이지 그게. 응? 자 바로 색뿌리공 공뿌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이치를 아느냐 묻는 게 그 화두야. 만법기를 일기하처가. 응? 반야식명에 응? 색뿌리공 공뿌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의식. 수상행식도 다 이 색과 같이 딱 똑같다. 그러니까 색, 수상행식이 다 공이다. 그러니까 반야식의 제일 처음이 뭐예요? 온, 개, 공. 온이 모두 다 공임을 알면은 이 말이잖아. 그래서 온이 공인 줄 어떻게 알아? 반야바라밀다시. 반야바라밀이 뭐예요? 이게 도야, 도. 중도.
온전한 중도일 때, 바로 오온이 다 개공인 줄 안다. 이 현상이 실체가 아니면 안다. 그런 말이에요, 예전부터. 그래서 공은, 굳이 이야기하면, 공은 최고. 색이나 수상행식의 일어나고 사라지면 0이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뭐, 색이다 하는 이런 것은 상이고, 그런데, 색불이 공, 공불이 색, 색과 공은 다르지 않다. 체와 용은 다르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체에서 용이 나왔다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용은 헛개비가 같고, 체는 실상이다. 그러니까, 파도와 바다가 다른 게 아니라, 파도도 색이자 공이고, 바다도 색이자 공이. 만물만상 전부 이와 같아요. 그래서, 체에서 색이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색과 체는 같은 거야. 색불이건 공불이 색. 그러니까 굳이 체라는 말이 따로 필요가 없어. 단지 왜 체라는 게 있습니다. 현상을 실체라고 착각하니까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는 바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이 바로 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이 바로 공이다. 근데 우리는 그 작용,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은 모습도 없고, 색깔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규정할 수가 없어. 단 일어나고 사라짐일 뿐이야. 그래서 작용이라 그래. 근데 현상은 모양도 있고, 색깔도 있고, 냄새도 있고, 그런 것 같아.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거는 현상일 뿐이다. 즉, 현상이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공이니 체니 하는 것일 뿐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이야기해주니까 공과 체는 다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치는 거는. 그래서, 모든 것은 어디서 나와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실체가 아니다. 현상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소리 그럼 소리 내용이죠. 짝 소리든, 딱 소리든, 뭐, 뻑국 소리든,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상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주상이라고 하는 그 상에 모음이 없는, 그 상은 알아지고 사라질 뿐인, 이런 데는 상이 무엇인지, 그것이 실체인지 아닌지가 분명하게 깨달음이 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가르침입니다. 네, 또, 하여튼, 거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이해가 됐어요. 워낙 이게 아가 있다는 생각이 단념이 강해서. 예. 이런 얘기들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있는 것 같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뿌리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해가 된다면은 이제 이런 이론들은 필요가 없어요. 이걸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알 필요가 없어요. 응? 경험 사실을 알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경험 사실을 알면은 그런 말들이 전부 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자명해져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나는 대성기 실려는 읽었는데 대성기 실 읽어졌다. 나 안 읽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설명해봐. 나는 모르니까. 그럼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네. 당신 이런 줄 알았으니까 들어도 잘 몰라. 이 경험 사실을 아니까. 그런 말이네. 그것에 대한 표현이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누가 아는 거야? 대성기 실을 공부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고, 그거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아는 사람이, 경험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육조 해능 스님은 글자도 모르는 무식분이에요. 글자를 모르니 책이나 제대로 읽었겠어? 몰라요, 하나도. 그럼 누군가 와서 육조 해능 스님한테 와서 물어요. 스님, 이런 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래. 적심적불, 적심이 부처라고 그러는데 적심이 뭡니까? 묻는 사람이 적심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 뜻은 다 알아. 그 뜻은 다 아는데 그 뜻을 알아도 와닿지 않아. 뭔가 항상 궁금해. 적심이면 부처라는데 난 그 뜻은 아는데 부처가 아니야. 맨날 의심이 일어나고 뭔가 불편하고 답답해. 그럼 해능 스님은 무식해서 그 뜻은 몰라. 그래도 이 사람은 대자유인이야. 보니까 오히려 무식한 이제 해능 스님한테 와서 물어. 이제 유식한 스님이 적심이 이런 거 배운 스님이 와서 육체는 스님한테 적심이 부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적심이 뭡니까? 한자는 뜻을 다 알지. 육체는 스님은 한자 뜻은 몰라. 근데 한자를 그런 것은 이론적으로 잘 모르되 적심이라는 한자니까 말은 알아. 그거? 그래. 앞마음이 일어나고 아직 뒷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적심이야. 또는 뒷마음이 앞마음이 일어났는데 아직 뒷마음이 안 일어난, 즉 앞마음 그것만 있는, 앞마음 한 마음만 알아지는 이럴 때죠. 이게 적심이야. 우리는 맨날 앞 뒷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자, 들림이라는 것도 마음이고 생각이라는 것도 마음인데 들림이라는 마음을 생각이라는 마음 가지고 맨날 규정을 해. 근데 들림일 때는 들림만 있고 생각일 때는 생각만 있어. 이 두 개의 연결함이 없어. 규정함이 없어. 이게 부처야. 이게 적심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하는 스님 그게 너무나 장애해. 근데 이 와서 묻는 사람은 유식해가지고 적심이라도 어디 책도 보고 다 봤지만은 그거 잘 모르겠어. 뜻은 아는데 실제로 도대체 그게 왜 부처인지 그 경험 상태는 어떤 건지를 몰라. 육체하는 스님 무식해서 그런 책을 못 봐도 그거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상태가 부처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말들은 전부 다 바로 사람이란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뭔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고, 어떻게 서로 연계되는지, 그 성품을 아는 그것이 깨달은 일이에요. 그것을 견성이라 그래. 그걸 견성이라 그래. 육체현 스님은 견성하신 분. 뭔가 마음에 사용되는 모든 이치를 다 알아. 뭔가 마음의 이치나, 이 화분의 이치나, 새의 이치나, 나무의 이치나 다 똑같아. 응? 쇠의 이치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다 알아. 다 알아. 자, 만복기일. 이 사람이라는 이 이치, 뭔가 마음이라는 작용되는 이치나, 쇠, 종에서, 이 종이라고 하는 이것의 작용 이치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다 알아. 왜냐면 여기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와서, 물리학 교수가 와서 이야기해도 다 알아. 천체학 교수가 와서 이야기해도 다 알아. 왜? 만법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만법은, 일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와서 뭐 하든, 그거 모른다, 이런 건 없어요. 단지 용어를 모를 뿐이지. 용어를 몰라. 말을 몰라. 그러면 와서 뭐 물으면, 그건 무슨 말인데? 나 그거 책 안 읽어서 모르겠는데? 한번,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봐. 그럼 말을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말이 가리키는 그것을 몰라. 그 들어보면, 그 말은 이거 가리키는 거야. 이런 거야. 그 말에 가리키는 이치는 이런 거야. 이거 이치는 다 알지. 바로 이 차이예요. 그렇게 알게 되는 방법이 뭔가? 이게 바로 중보. 다른 말로 하면 무주상. 또 다른 말로 하면 윗바사나. 그걸 통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바로 그런 상태면 누구나 그렇게 돼요. 그런 관념에 얽매 있는 사람들, 교수들이나 전문 지식인들, 그건 잘 안 되지만 오히려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관념이 많지 않는 사람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은 지식과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지식인이 항상 아르마리에 걸려서, 아르마리 장애에 걸려서 더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은 지식인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를 전부 다 무지랭이들, 무식분들을 다, 12제자들 다 그래요. 그 유식한 제자들, 율법 학자니, 성직자니, 이런 사람 제자를 하잖아요. 왜? 그런 사람은 뭐예요? 관념이 잡혀서, 알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 사람들은 좀 확두들이 깨서 자신도 막 깨줘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막 채찍질로 쫓아내고 또 뭐라고 그래요? 악마의 새끼들.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은 악마의 새끼들과 같아요. 지식이 바로 악마야. 자, 생각의 내용이 바로 악마야. 생각의 내용이 바로 원죄야. 그게 죄야. 관념이 바로 죄야. 그러니까 관념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악마 새끼야. 관념에 얽매여 있지 않은 것이 천사고 도인이지. 근데 관념에 누가 얽매여 있어요? 지식인이 있어. 또 뭐예요? 돈 많은 사람이 있어. 또 뭐예요? 권력을 높은 사람이 있어. 공부라는 건 제대로라고 했다고 할 수도 없지만, 여기저기 물론 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만 한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관념을 추구했기 때문인 거예요. 관념은 항상 관념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이 예수가 아니라 스스로의 무지가 무지를 자꾸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의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순간 생각으로 판단하고 규정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전부 다 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무지가 더 강화되는 거지. 그래서 들리는 이 순간 바로 도해야 된다. 즉, 들리는 그대로 해야지. 자, 들리는 그대로고 막다른 생각이란 막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사라질 뿐, 막다른 생각과 들리는 이것을 서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래야만 비로소 관념으로부터 자유가 일어날 때 깨달음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식일수록 그렇지 않지요? 머리로 맨날 이해하려고 해요. 맞니, 틀리니, 그러고 있어요. 그럼 관념만 자꾸 더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 스스로 도가 아닌 그런 듣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가는 상태는, 들리는 돌아가는 상태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이어도 그로부터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예요. 뭘 들어도 옳은 것 듣고 옳지 않은 것 듣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소리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근데 소리가 들리니까 일어난 생각. 자, 무슨 소리가 들린다, 어떤 게 들린다는 것은 전부 자기 생각이지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리는 이 상태, 경험 상태, 듣는 이 경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부처님이 말씀해주면 다 깨달음이 일어나야지. 그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 제자들이 부처님 들어가시면 그럼 어떻게 하냐? 야, 그래. 누구가 있냐면 내가 참 죽을 수가 없지. 이럴 거예요. 아마, 이 세상의 모든 무지가, 즉, 이 세상 중생이 다 승불할 때까지 내가 안 죽어야지.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 죽어도 상관없어. 내가 너희들을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야. 누가 누구를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야. 스스로
경험 상태가 도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 그러니까 도의 점검을 해. 근데 만약 스승이 나 아니면 안 돼. 내 말만 들어. 이런 무슨 이치를 모르는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만 하면은 뭐 기와탄 깨지는 소리 해도 대나무 부러지는 소리 해도 똥 떨어지는 소리 해도 깨달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법문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전부 다 인연 따라 일어나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야. 그것 또한 그런 마음이 작용되는 것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것을 착각한다면은 그러면 돌아가면서 안 돼서 아직도 영원하게 됩니다. 어디 가볼까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인연작용으로 되는 것이 뿐인 거예요. 오게 되고 가게 되는 것 또한 인연작용이 뿐인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서 다 오게 되면 오게 되는 대로 경험되는 그대로, 안 오게 되면 안 오게 되는 대로 경험되는 그대로만 하면은 농사 짓다가도 깨달음이 날 수 있는 거고 밥 먹다가도 깨달음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좋게 할 것도 없고 이 자꾸 생각이 어느 딱 들으면은 그냥 생각적으로 딱 이렇게 잠깐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딱 귀에 들리고 보여지면은 과거에 있던 그런 기억들이나 생각들이 넘어가지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넘어가도 또 넘어갔다라는 자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각에 의해서 앞으로 수없이 넘어가고 또 넘어가도 또 넘어갔다 위에 자각되고 또 자각될 거고 그럼으로써 이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이제 착각이 점점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씩 하고는 있어요. 계속 이제 계속 넘어가다가 한 번, 두 번 그럼으로써 자유로워져요. 자각이 자유로워지지 내가 착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그렇게 돼요. 그것이 착각이야. 내가 노력하는 착각이야. 그러니까 착각은 착각을 낳아. 자각은 자각을 낳아. 그래서 자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나의 노력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은 내가 노력한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착각이기 때문에 계속 더 착각을 나게 해.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은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아니라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야. 그냥 알아주면 알아주는 대로야. 자, 생각이 나면 생각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대로야. 자, 자꾸 그것을 붙잡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고 붙잡고 생각하는 것 같다가 알아지는 그대로야. 자, 이렇게 그러면 스스로 불만해지고 삶이 점점 단순해지고 답답하거나 그러면도 경험되지 않게 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 그런 날이 되는지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 지금 한번 해봅시다.